Start the beat. 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요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조정이 좀 생각보다 셌어요. 그 이유는 미국도 금리 불안과 연준 금리가 올린다고도 하고 경기 침체가 온 데서 다우와 나스닥이 한 2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매우 세게 조정을 받았죠. 대한민국 종합주가도 좀 오전에 올랐다가 내렸다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조정이 세게 왔습니다. 투자가는 이런 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돈세형은 오늘 하루만 한 1억 정도 근처의 돈이 자산이 준 것 같아요. 물론 매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이 날아간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오늘 하루 계산하면 자산이 1억 정도 준 거죠. 기분 좋을 일 없습니다. 그리고 불안해지죠. 더 빠지는 거 아닐까? 오늘 후배들한테 몇 명 전화 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불안하고 종합주가가 조정이 심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겁이 먹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찌합니까? 돈세형이 뭐 신입니까? 주식이 더 빠질지 안 빠질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느낌은 옵니다. 이번 조정은 그렇게 작년 12월달, 10월달처럼 심하진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상승이었고 원달러 환율이 나쁘다고 하지만 작년보다는 그래도 버틸만한 것이 경제입니다. 오늘 종합주가 조정 겁먹지 말고 냉철하게 한번 판단을 하자 이거죠. 오랜만에 거시경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주식 투자가는 사실 거시경제를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세형 27년 했지만 작년하고 올해처럼 거시경제를 이렇게 공부한 적이 없어요. 거시경제를 사실 무시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주식 투자는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내 종목만 좋으면 상관이 없는 거지만 이렇게 하락장이고 조정장일 때는 거시경제가 어찌하냐 따라서 조정이 심하게 올 수도 있고 좀 평온하게 올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됐든 거시경제가 작년에 문제였는데 한번 다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5원입니다. 1200원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보다 또 가파르게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1305원 좀 부담스럽습니다. 작년에 1450이었으니까 작년보다는 그래도 많이 내려온 거죠. 하지만 원달러가 이렇게 급격히 오른 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서 더 갈지 또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작년만큼은 상승은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좀 더 오르다가 또 이렇게 내려오겠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환율은 아무도 못 맞춰요. 하지만 돈세형이 느껴지는 감은 원달러 환율은 1350은 더 돌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하락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악재가 돼서 하락하는 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죠.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를 평가하는 거죠. 달러도 100원대가 무너지려고 하다가 최근에 또 올라왔어요. 104원, 한 4달러 정도 올랐어요. 더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작년처럼 급격히 오르는 그런 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뭐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 상승하는 건 없을 거라 이거죠. 킹달러는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킹달러가 되면 또 그때 대체를 하면 됩니다. 오지도 않은 악재 갖고 쫄아서 불안해서 주식 투자를 안 한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미국 연준 금리입니다. 지금 4.75예요. 올해 23년 2월 달에 0.25를 올려서 4.75로 됐죠. 그래서 올해 이게 5%가 꼭지점 아니겠나 생각을 했는데 분위기는 또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경기가 의외로 좋대요. 그래서 금리를 3차례나 더 인상을 예상한다고 하네요. 원래는 안 와봐야 2번이었는데 이제는 3번 정도
좀 더 길어지고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호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3월달, 5월달, 6월달 각 0.25 올릴 거라고 하네요. 그럼 최종 금리는 5.5입니다. 보통 긍정론자는 5%가 꼭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업돼서 5.5가 꼭지점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수평으로 가겠죠. 그러니 별거 아닙니다. 금리 또 올려봤자 0.5% 더 올라가는 거예요.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더 길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방어 자세로 하되 좀 시간을 두고 시간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능력만 되면 주식시장은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물론 지금 연준금리가 좋은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봐야 3개월 더 늘어나고 그래봐야 0.5% 이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쫄지 말자. 돈세형의 주식 운영 노하우입니다. 돈세형의 주식 운영 방법입니다. 거시경제가 나빠지고 뭐 해도 거시경제가 좀 더 나빠지고 안 좋다 해도 돈세형의 운영 방침은 똑같아요. 30억에서 50억은 똑같이 가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 템버거 주식은 또 변함이 없어요. L전자 우선주 지속적으로 안 팔 거고요. LX세미콘도 안 팔 거예요. 지금 LX세미콘이 의외로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L전자가 먼저 달려갔는데 LX세미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했는지 지금 시장에 비해서 잘 버텨주고 또 올라갈 때는 시원시원하게 올라갑니다. 또 중장기 투자 지분의 30% 정도는 샀다 팔았다 하는 거죠. 중장기 투자도 하고 단타도 하고 종목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직 두산 관심 있고요. 오늘 돈세형 두산을 5천만 원 샀어요. 그리고 하림지주 지금 계속 고하고 있고 세트레가이도 돈세형은 기회되면 더 살려고 하고 LG노텍도 매수를 좀 노리고 있고 KG케미칼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고하고 있어요. 최근에 공부한 자동차, 자율주행차 부품 섹터 DY, 모트렉스, 모바이얼, 플라이어스, 텔랩시스 오늘 텔랩시스를 돈세형 더 추가로 샀어요. 그리고 오늘 전기차 충전 섹터도 한 종목 더 추가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단기 투자는 장기나 단타, 중장타에서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들어가서 2, 3일 3%에서 10% 짧게 먹고 나오는 거예요. 요새 돈세형이 3%, 10% 이런 단타를 꽤 칩니다. 지금처럼 조정을 받을 때는 또 장기가 최고야 하다가 조정을 좀 받으면 그래도 욕심 안 내고 일부분 현금화 전략으로 하고 이익을 실현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 각자 주식 운영 노하우가 원칙이 있어야 되고 돈세형은 60%는 무조건 미래가 10년 좋은 종목을 장기 홀딩 하고요. 그리고 중장기 투자는 뭐 1년 투자해도 되고 3개월 투자해도 되고 100%까지 한번 노려봅니다. 그리고 틈새 시장 짧게 치는 거는 3%, 10% 종목은 따로 고르진 않아요. 여기서 고르냅니다. 돈세형은 송아지 투자법을 좋아하고 추가 매수 금지법을 원칙으로 잡고 있고 성장 배당주 투자법도 또 진행 중입니다. 돈세형이 아무리 조정장이 와도 큰 흐름은 운영 받침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조정을 받으면 무조건 장기보다는 3, 40% 단타, 중장타로 간 게 마음이 편해요. 돈세형은 실전, 순환 매매 관심 줍니다. 오늘 두산을 노려보다가 조정을 받길래 85,700원에 5,100만원 정도 매수를 했어요.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가려고 안 합니다. 한 5% 정도, 한 250만원 정도 짧게 굵게 먹고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LG노텍은 지금 한 주도 없어요. 그러니 돈세형은 좋은 기회가 오면 LG노텍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SY는 전쟁이 끝날 분위기가 아니라서 지금 물려 있고요. 순간순간 올라갈 때가 있던데 뭐 본전됐다 또 빠지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더 추가 매수할 생각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전쟁이 끝나면 SY가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주의 대장이기 때문에 희망을 걸고 있는 거죠.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돈세형은 8,200만원 더 추가로 매수할 계획은 없어요. 왜냐? 전쟁이 끝나는 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도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S트래픽은 돈세영이 전기차 충전 테마 섹터로 고른 거죠. 지금 핫합니다. 오늘도 안 빠졌어요. 오늘도 이 하락장에 오르려고 하더라고요. 현재가는 4,695원, 200만원 정도 이익을 확보했어요. 수익률은 12%인데 좀 욕심을 내고 있는 거죠. 돈세영이 많이 매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더 욕심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1,600만원 정도. 만약에 하락을 하면 추가 매수할 생각이에요. DY는 자율주행차 부품 쪽인데 생각처럼 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손해는 별로 없고요. 모바이얼 플라이어스 1억 4천 정도 투자를 했는데 지금 꽤 많이 하락을 했어요. 한 8% 정도 손해를 봤는데 시간을 주려고 합니다. 분위기가 이쪽에 타면 또 한번 날아가겠죠. 돈세영이 최근에 텔랩칩스를 소량 매집 중이에요. 지금 한 600만원 정도 매수했고요. 어제 공부한 전기차 충전 대장 디스플레이 택을 오늘 한 7% 상승하고 보합에 유지되길래 한 770만원 매수를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택은 눈치를 좀 보다가 더 하락을 하면 추가 매수할 생각이에요. 텔레치스도 이게 또 갈 때는 핫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텔레치스도 분위기 봐서 조정을 받으면 추가 매수할 생각입니다. S트래픽도 추가 매수할 생각이고 SY는 추가 매수는 안 한다. 돈세영의 2월달 단타 현황입니다. LG 이노텍을 제가 던졌죠. 여기도 던지고 꽤 많이 벌었어요. 1,000만원 이상 벌었고 오늘 돈세영은 이 하락장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한 2% 올리길래 한 3% 먹고 어젠가 매수를 했어요. 그냥 짧게 46만원 벌었고요. 한전 KPS도 70만원 벌었고 세트레가이도 최근에 들어간 거 3% 76만원 해서 벌었습니다. 뭐 이렇게 짧게 치는 게 또 이렇게 하락장에 오면 그나마 2월달 열심히 이삭을 모아서 1,500만원 정도 이익을 확정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타가 또 이렇게 조정장일 때는 든든합니다. 무조건 장타로 가면 또 하락을 하면 속만 상하는데 이익을 확정하는 단타는 매달 한 2천만원 이상만 벌면 좋겠네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매달 2천만원 번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1,500만원 만족을 합니다. 아직 7, 8일이 남았기 때문에 잘하면 2천만원을 채울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안 채우면 또 어떻습니까? 3월 달에 많이 벌면 되죠. 그리고 뭉칭이 돈을 지금 이익나도 안 판 게 있기 때문에 중장타도 대박을 노리는 KG 케미칼이 있잖아요. 오늘 많이 빠졌는데 사실 속이 많이 상해요. 4천만원 정도 거의 5천만원 벌다가 지금 한 2천만원만 또 이익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참 주식이 어렵네요. 모트렉스는 제가 10% 먹고 나왔죠. 근데 많이를 못 매수했어요. 모트렉스가 참 주식이 좋은 주식이에요. 텔랩시스도 단타하기 멋진 주식이고 텔레피스는 요번에 팔고 또 샀죠. 모트렉스는 기회가 되면 매수하면 좋을 것 같네요. 돈세영이 결산인데 단타 결산입니다. 1월달에 한 1,400만원 벌었고 2월달에 확정은 아니지만 1,500만원 정도 지금 이익을 확보했고요. 4월달에 배당금이 한 5,800만원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돈세영이 이거를 합산을 하면 8,700만원 정도 확보를 한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목표는 2억 4천이죠. 아직 2월달밖에 안 넣었기 때문에 충분히 열심히 하면 2억 4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타는 1년에 2억 4천만 벌어도 돈세영은 현상 유지를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꼬박꼬박 벌려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5억 5천 벌었죠. 근데 장타가 무너졌고 올해는 그래도 장기 투자하는 종목이 꽤 자산이 올랐어요. 그래서 단타가 큰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을 안 해요. 적당히 만족할 만큼만 벌면 좋겠습니다. 사실 한 3억이 목표예요. 올해는 단타로 3억이 목표입니다.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종합주가입니다. 돈세영이 보기엔 대한민국 종합주가가 수렴 과정이 여기서 있는 것 같아요. 수렴 과정이 뭡니까? 이평선이 꼬이는 거죠. 수렴 과정이 있다는 것은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전환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세형이 보긴 종합주가 지수가 바닥은 확실히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조정을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2400 정도가 바닥일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2417이니까 단기적인 바닥이 다 왔습니다. 혹시나 여기서 더 빠지면 2300 정도가 바닥일 거예요. 너무 걱정 마시고 2300 정도면 만약에 현금이 있다면 때려 사야 돼요. 그래서 돈세형이 차트 분석을 해보면, 종합주가를 차트 분석을 하면 큰 하락은 없다는 거죠. 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무슨 핑계를 대면서 상승을 할 겁니다. 바닥을 찍고 이렇게 상승을 할 거예요. 긍정적으로 조정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조정을 어떻게 우리가 다 방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좋은 기회가 오면 다시 종합주가는 우상향으로 상승한다고 예상을 합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오늘 조정이 심했는데 기분은 좀 안 좋지만 돈세형이 분석한 것처럼 조정이 그렇게 심할 거라고 예상을 안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그냥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작년에 힘들었죠? 돈세형 같은 경우는 코로나 하락 때 또 엄청 힘들었어요. 그리고 작년 10월달, 12월달도 버티기 힘들 정도로 힘들었어요. 작년에 18억 날라갔죠? 그리고 코로나 때는 자산이 많지 않았는데 한 50% 이상이 순간 날라갔어요. 코로나 때도 버텨서 이겨냈고, 지금도 바닥을 확실히 쌍바닥을 찍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러니 있는다 해도 2300 이 근처가 바닥일 거예요. 그래서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2300이 바닥일 가능성이 많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을 매수의 기회로, 부자가 가는 기회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조정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자산의 20%에서 30%는 항상 이익이 어느 정도 나면 이익 실현을 하고 현금화 전략을 하면서 버틸 수 있게 순화를 시켜주는 투자법을 당분간이 아니죠. 올해는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돈세형이 오늘 또 반성했어요. 조금 현금화 전략을 더 할 걸, 너무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았다. 너무 긍정적으로 하면은 무조건 장기로 가기 때문에 현금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적당히 원래 기준으로 20에서 30%는 좋은 타임 좀 먹었으면 현금을 가지고 또 순환할 종목을 찾고, 그런 식으로 위기관리, 이번 올해 위기관리를 하면요, 올해 충분히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좀 힘은 빠지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길 수 있다. 한번 갑시다. 우리는 변함없이 100억 고!